국민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최근에는 상속세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냈죠. 28년 전에 만든 면세 기준, 배우자 또는 기초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이게 지금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부당하죠. 이런 거 좀 고치자는 거예요. 네, 중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도 민심 어떤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가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3.3%로 18.1%인 김문수 장관과 10.3%인 오세훈 시장을 크게 앞섰습니다. 자, 여기서 중도층의 지지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중도층에서 46.6%가 선호하는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는데요. 김문수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12.1%로 나타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중도가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권 교체는 51.5%, 정권 유지는 44.5%가 원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최근 여러 분석들도 있고 여러 비평들이 있거든요. 두 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현재는 이제 보수의 위기이기 때문에 보수가 아주 결집을 하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 진영의 극단의 어떤 지지 현상을 좀 차지하더라도 중도층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이쪽으로 여론이 흐른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의 8차 변론까지 보면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정권을 빨리 교체해서 나라를 안정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이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좀 한풀 꺾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처음에 있어서의 탄핵을 대항하는 부분들과 신뢰성에 대한 어떤 그 보류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최근 당내에서 여러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과 포용을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또 득점 포인트로 오면서 정권 교체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상승하는 추세로 변하지 않았냐. 저는 좀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정권 교체를 이제 원하는 국민이 여론이 이제 더 높았다라고 하는데 이 정권 교체가 어떤 정권으로의 교체를 말하는 건가 이 부분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으로 이제 정권을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명계 아니면 또 제3지대 이렇게 이제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더 이제 아마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회전 깜빡이를 트고 정말 진짜 좌회전을 급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턴을 한다든지 정말 사고가 나기 딱 직전에 그런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너무나 이제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는가,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앞으로 정말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이 부분이 맞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청사진을 내놔야 된다. 이게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대 양당 쪽으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제3당의 모습이 조금 잘 안 보인다. 입지가 좁아드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척 곤혹스러운데요. 근데 이 현재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광장의 민심은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장에 나가 보면 응원봉을 들고 나온 분들이 몇 마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다양하고 포용성 그리고 약자와의 연대, 공감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일부 언론, 일부 방송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말고는 다른 정당은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께서 알만한 기회가 좀 적었다고 보고요. 알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봅니다. 예, 잘 알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예, 지금은 워낙 대립각이 세다 보니까 거대 양당으로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누가 미래 비전을 보고 누가 정책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에야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지만 우리 불이 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는 발에 불 떨어지지 않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기성 정치권을 넘어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이런 미래 개혁적 세력에 관심을 좀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지금 모든 전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입니다. 치러진다면 양자 가상 대결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6.3%가 나왔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8%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46.6% 대 29.0%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은 46.9% 대 26.2%로 집계가 됐습니다.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 최근에 당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이 수치에 포함돼 있다고 보세요?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약간 일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기간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 톤 앤 매너들은 분명히 이 여론조사에 좀 녹아져 내리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어떤 민주당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만남 이후에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는 이 맥락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말바꾸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생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고집하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열어놓고 가겠다라는 의식 변화, 예.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이 여론의 추이를 출렁이게 하는 포인트는 됐다. 이제 이게 전체를 다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시작점에서 끓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추이의 흐름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리게 되면 아마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은 지금의 수준에서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기 대선 전국에서 그런 입장들이 표출이 된다면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봤던 것은 가상 이제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으로선 너무나 답답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 많이 떨어진다. 지금 이제 중도층을 다 끌어서 아까 전에 보수의 위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항상 이제 높아져도 이제 저 박스권 안에 항상 갇혀져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사법 리스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심 재판 이제 위증 교사에 대한 2심 재판도 나올 텐데 오늘 오죽하면 이제 저희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못한다면 나도 대선 생각이 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할 정도로 아마 민주당 내에 어떻게 보면 정말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고 있어도 박지원 의원 정도나 되니까 말을 하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당이 더 중도층을 또 이제 그리고 또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혹은 탄핵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는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단절하지 못하고 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제 여러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되겠죠. 근데 예. 계속해서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은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낸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권영세 위원장도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도 이게 관계가 끊어지더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관계를 단절한다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까 싶고요. 오히려 여당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고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더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도층에서는 사실 중도층이라는 것은 이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중도층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누가 더 맞는지 이게 치우치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이 어디에 포섭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보희 위원께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조만간 대선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란 세력 대 헌정수호 세력의 대결로 보면 헌정수호 세력이 어떻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거는 윤석열이 탄핵됐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탄핵의 사유가 뭡니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게 만든 거잖아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군인으로 하여금 저쪽 가서 총뿌리를 겨누라라고 했던 정당이 그런 사람을 1호 정당 당원으로 갖고 있는 정당이 다시 또 국민의힘에 정권을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예, 답을 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을 논평을 말씀드린 하신 겁니다. 겁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반론하시겠어요? 아니면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예. 말씀드렸던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또 많은 여론이 움직였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라. 이런 부분이 국민의 명령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 언급을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대로 제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절하지 말고 사이좋게 오래오래 국민의힘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겁니다. 예. 제발 단절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일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은 일찌감치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라는 것을 암시했어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새로 신장 개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제대로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해도 피부로 와닿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이거든요. 반도체, 우리 핵심 산업인데 이미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발 AI,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변호인 출신 이런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의문, 그리고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도자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분 고맙습니다.